태풍밤이었습니다. 정전됐습니다. 민박집 전체가요. 손전등 하나 들고 배전반을 열었습니다. 60세 전기공이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비쳤습니다. 작업복 바지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30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순덕 58세 민박집 운영합니다. 60세 전기공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집안일 중, 운동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9월 중순 강한 태풍이 왔던 날이요. 밤 9시쯤 정전됐습니다. 민박집 전체가요. 혼자였습니다. 손님도 없었죠. 비수기였으니까요. 배전반을 확인했습니다. 손전등 들고요. 누전 같았습니다. 전기공을 불렀습니다. 마을에 한 분 계셨죠. 윤병철 씨요. 30분 후 오셨습니다. 60세 큰 체격,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배전반 앞에서 작업했습니다. 제가 손전등을 들어줬죠. 그때 봤습니다. 손전등 빛이 아래를 비췄습니다. 작업복 바지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컸습니다. 정말로요.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30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교할 수 없었죠.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요. 60세 전기공인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58세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덕 58세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합니다. 파도소리 민박이라고 합니다. 혼자 운영하죠. 2층 단독주택 방 3개짜리입니다. 1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서요. 그전에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30년간요. 불행한 결혼이었습니다. 전 남편 김철수를 기억합니다. 악몽 같았죠. 28세에 결혼했습니다. 젊었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졌습니다. 철수는 작았습니다. 그리고 빨랐습니다.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요. 10년쯤 지나자 철수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따졌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줬어? 늙은 것이 쓸모없어. 상처받았습니다. 깊이요. 15년을 더 참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버티기 힘들었지만요. 55세가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철수도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여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위자료는 안 줬습니다. 한 푼도요. 재산도 다 가져갔습니다. 집도 팔아서 자기 명의로 다 챙겼죠. 저한테 남은 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57세예요. 1년간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청소일, 식당 일을 하며요. 1년 후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민박집을 샀습니다. 싸게요. 새 출발이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자 안 믿겠다고요. 3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외로웠지만 평온했습니다. 민박 손님을 받았습니다.
여름엔 많았지만 가을엔 적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혼자요. 58세가 됐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로서 끝났다고요. 30년 불행하게 살았으니까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만족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태풍 밤까지는요. 9월 중순이었습니다. 강한 태풍이 왔습니다. 밤 9시쯤 정전됐습니다. 배전반을 확인했습니다. 누전 같았죠.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손전등 빛으로요. 마을 전기공 윤병철 씨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고요. 30분 후 온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차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내렸습니다. 60세쯤 돼 보였습니다. 큰 체격이었습니다. 175cm쯤요. 넓은 어깨, 큰 손이었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밝게요. 배전반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안내했습니다. 집 뒤쪽으로요. 손전등을 들어줬습니다. 윤병철 씨가 배전반을 열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손전등 빛이 아래를 비췄습니다. 윤병철 씨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작업복 바지가 팽팽해졌습니다.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컸습니다. 정말로요. 30년 철수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급히 손전등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병철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30분이 걸렸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윤병철 씨가 정리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물었습니다. 5만 원이랍니다. 드렸습니다. 윤병철 씨가 명함을 줬습니다. 또 이상하면 언제든 불러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목소리였죠.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불이 켜진 집에요.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손전등 빛에 본 것이요. 작업복 바지에 드러난 윤곽이요. 60세인데요. 저렇게 컸는데요. 30년 철수는 작았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순덕아. 58세가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또 누전이 됐습니다. 윤병철 씨를 불렀습니다. 핑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르고 싶었습니다. 다시 보고 싶었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손님 방 콘센트가 이상했습니다. 전등이 깜박거렸죠. 누전 같았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병철 씨 명함을요.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님 방 콘센트가 이상하다고요. 1시간 후에 간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60세 전기공인데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을 확인했죠. 화장은 안 했지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로요. 웃음이 났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차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내렸습니다. 낮인데도 여전히 근사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또 뵙게 됐다고요. 윤병철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죠. 자주 이상해지네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랍니다. 일이니까요. 손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였죠. 윤병철 씨가 들어갔습니다. 콘센트를 확인했습니다. 도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죠. 제가 옆에 섰습니다. 지켜보며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콘센트 덮개를 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작업했죠. 큰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굵은 손가락이 섬세하게 전선을 만졌습니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넓은 등, 탄탄한 어깨가 보였습니다. 60세인데도 근육이 있었죠. 작업복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말했습니다. 전선이 낡았답니다. 교체해야 한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랍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속 작업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좁은 방, 둘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윤병철 씨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침착했죠. 가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급히 돌렸습니다. 서로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윤병철 씨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냐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1년 전부터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계속 작업했습니다. 저도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오래 사셨냐고요? 30년 됐답니다. 태어나서 쭉 여기랍니다. 결혼은 안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작업을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안 했답니다. 왜냐고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사적인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윤병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인연이 없었답니다.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30년 결혼했지만 외로웠으니까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윤병철 씨가 일어났습니다. 다 됐답니다.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전등이 켜졌죠.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물었습니다. 8만 원이랍니다. 전선 교체해서요. 드렸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윤병철 씨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또 이상하면 언제든 불러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현관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60세 전기공인데요. 그냥 일하러 온 거였는데요.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큰 손, 넓은 등, 침착한 목소리가요. 그리고 3일 전 밤에 본 것이요. 손전등 빛에 드러난 윤곽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도 있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60세 전기공이 58세 여자를 보겠습니까? 30년 불행하게 산 늙은 여자를요.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또 누전이 됐습니다. 부엌 전등이요. 핑계였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전화했습니다. 윤병철 씨한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엌 전등이 나갔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도 켜지지 않았죠. 윤병철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오후 2시쯤 온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알았습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화장을 했습니다. 연하게요. 58세 얼굴에 화장이 어울릴까 싶었지만요. 거울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옅은 핑크색이요. 머리도 빗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순더가. 차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또요.
문을 열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내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윤병철 씨도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냐고요? 부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윤병철 씨가 전등을 확인했습니다. 사다리가 필요하답니다. 창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윤병철 씨가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전등 덮개를 열었죠. 제가 아래서 지켜봤습니다. 올려다 봤습니다. 넓은 등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이 팽팽했죠. 탄탄한 몸이 느껴졌습니다. 60세인데도요. 30분쯤 걸렸습니다. 전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윤병철 씨가 내려왔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드렸습니다. 떠나려 하더니 멈췄습니다. 말했습니다. 자주 고장 나네요. 웃었습니다. 집이 오래돼서요. 윤병철 씨도 웃었습니다.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자주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저장했다고 했습니다. 윤병철 씨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윤병철 씨를 3번 더 불렀습니다. 화장실 전등, 현관 전등, 또 손님 방 콘센트요. 정말 고장이었을까요? 아마 절반은 핑계였을 겁니다. 하지만 윤병철 씨는 매번 왔습니다. 불평 없이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또 뵙네요. 하고 웃으며 인사했죠. 윤병철 씨도 편해 보였습니다. 작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마을 이야기, 민박 손님 이야기요.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가끔 웃음도 났습니다. 58세와 60세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손님 방 콘센트가 이상했습니다. 윤병철 씨를 불렀습니다. 저녁 6시쯤 왔습니다. 작업을 시작했죠. 1시간쯤 걸렸습니다. 끝났을 때 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녁 드셨냐고요? 아직이랍니다. 저도 안 먹었다고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막걸리라도 한잔 하시겠냐고요? 윤병철 씨가 놀랐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으니까요. 윤병철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겠답니다. 부엌에서 막걸리를 가져왔습니다. 파전도 부쳤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거요. 마루에 앉았습니다. 둘 다요.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파전을 먹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윤병철 씨가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 좋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고요. 윤병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걸리를 더 마셨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술 기운이었을까요? 윤병철 씨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냐고요? 윤병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답니다. 쭉 혼자였답니다. 60년간요. 놀랐습니다. 60년이라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형제도 없답니다. 혼자 살았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요. 익숙하답니다. 60년 했으니까요.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라고요. 윤병철 씨가 봤습니다. 궁금한 표정으로요. 말했습니다. 1년 전 이혼했다고요. 30년 결혼 생활 끝에요.
윤병철 씨가 놀랐습니다. 막걸리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불행한 결혼이었다고요. 30년간요. 남편은 차갑고 바람을 피웠고 폭언을 했다고요. 이혼할 때 위자료도 안 줬다고요. 서울을 떠나 여기 왔다고요. 윤병철 씨가 들었습니다. 조용히요. 말했습니다. 힘드셨겠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지만요. 윤병철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혼자라고요. 60년을 혼자 살았답니다. 결혼 생각도 해봤답니다. 젊었을 때요. 하지만 안 됐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특이해서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몸이 좀 다릅니다. 이해했습니다. 갑자기요. 3주 전 태풍밤에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손전등 빛에 드러난 윤곽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병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60살이 다 되도록. 여자 손 한 번 못 댔어요. 젊었을 때 몇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무서워했어요. 제가 너무 크니까요. 숨이 멎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습니다. 60년을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병철 씨 눈에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윤병철 씨 손을 잡았습니다. 윤병철 씨가 놀랐습니다. 말했습니다. 외로우셨겠어요. 윤병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로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58세와 60세였지만요. 30년 불만족과 60년 외로움이었지만요. 지금 이 순간은 따뜻했습니다. 윤병철 씨가 일어났습니다. 늦었답니다. 가야 한답니다. 배웅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윤병철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막걸리요.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요. 윤병철 씨가 웃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윤병철 씨 손을 잡았던 손을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윤병철 씨가요. 60년 외로움이요. 크기 때문에 평생 혼자였다는 것이요. 그리고 3주 전 밤에 본 것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약에요. 윤병철 씨와 저랑 맞으면 어떨까요? 30년 작은 남편과는 달랐으니까요. 완벽할까요? 58년 만에 처음으로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상상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태풍이 왔습니다. 더 강한 태풍이요. 10월 초였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녁 8시쯤 바람이 세졌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컸죠.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또 정전됐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민박집 전체가요.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배 전반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썼지만 소용없었죠. 배 전반을 열었습니다. 누전이었습니다. 심한 누전이요. 혼자서는 못 고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채로요. 윤병철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상황을 말했습니다. 태풍의 정전이라고요.
바로 간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차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뛰어왔습니다. 비를 맞으며요. 들어왔습니다. 급하게요. 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젖었습니다. 완전히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날 부르게 돼서요. 윤병철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답니다. 배전반 보겠답니다. 손전등을 줬습니다.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었죠. 배전반을 열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확인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40분쯤요. 비를 맞으며 작업했습니다. 제가 손전등을 들어줬습니다. 우산을 쓰고요. 둘 다 흠뻑 젖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드디어요. 윤병철 씨가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급히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둘 다요. 웃음이 났습니다.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윤병철 씨한테 줬습니다. 닦았습니다. 머리, 얼굴을요. 저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옷이 젖어서 소용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옷 좀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다고요. 윤병철 씨가 괜찮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기 걸린다고요. 남편 옷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 거지만 버리지 않은 옷이요.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을 찾았습니다.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이요. 내려왔습니다. 윤병철 씨한테 줬습니다. 욕실 가리켰습니다. 거기서 갈아입으시라고요. 윤병철 씨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요. 마른 옷을 입었습니다. 편한 티셔츠와 면바지요. 내려왔습니다. 윤병철 씨가 나왔습니다. 욕실에서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금 차갑지만 괜찮았습니다. 젖은 작업복을 들고 있었죠. 빨래 건조대에 걸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둘 다요.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요. 마셨습니다. 밖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컸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병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말했습니다. 순덕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네. 윤병철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윤병철 씨 손이 떨렸습니다. 말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니. 그 전부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윤병철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60년 혼자 살았습니다.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습니다. 제가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자들이 다 무서워했으니까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윤병철 씨 눈빛이 떨렸습니다. 60세와 58세입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합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요. 말했습니다. 저도요. 윤병철 씨가 놀랐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30년 불행했어요. 전 남편은 작았고 만족 못했어요. 하지만 병철 씨는 다를 것 같아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병철 씨도 붉어졌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크다고 했잖아요. 아프실 수도 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작아서요. 늘 헐렁했어요. 병철 씨는 완벽할 것 같아요. 윤병철 씨가 떨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58년, 60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윤병철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함께요. 2층으로 갔습니다. 제 방으로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윤병철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요. 58세의 몸이었습니다. 처진 곳도 있었고 주름도 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윤병철 씨는 달랐습니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윤병철 씨도 옷을 벗었습니다. 봤습니다. 직접요. 숨이 멎었습니다. 컸습니다. 정말로요. 2번 본 것보다 훨씬 확실했습니다. 30년 철수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윤병철 씨가 위로 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오래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윤병철 씨가 물었습니다. 아프면 바로 말하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30년 철수는 작아서 만족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병철 씨는 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맞았습니다.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요. 완벽했습니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병철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58년 만에 진짜 처음이라고요. 계속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30년 철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끝났습니다. 나란히 누웠습니다. 윤병철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완벽했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58세와 60세였지만 완벽했다고요. 행복했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윤병철 씨가 민박집에 자주 왔습니다. 핑계는 전기 점검이었죠.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만나고 싶어서라는 것을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에는 사랑했습니다. 매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58세와 60세였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요. 윤병철 씨도 그렇답니다. 60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윤병철 씨 차가 자주 민박집에 있었으니까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순덕 씨, 혼자 사는데? 전기공이 자주 가네? 뭔가 있는 거 아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1월 초였죠. 민박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전 남편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죠. 철수가 웃었습니다. 비웃듯이요. 오랜만이네, 순덕아. 뭐 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민박 예약하러 왔답니다. 여자친구랑 여행 온다고요. 거절했습니다. 빈 방 없다고요. 철수가 웃었습니다. 거짓말인 거 안다고요. 비수기니까 손님 없을 거라고요. 들어왔습니다. 제 대답도 듣지 않고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민박이나 해. 58살에 웃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요. 내 전처야 늙었지? 58살이래. 여자친구가 웃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철수가 무시했습니다. 2층을 구경했습니다. 내려오더니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어? 전기공이랑 사귄다며? 60살 노인네랑 58살 여자가 60살 남자랑? 웃기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로요.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알아. 전기공 차가 자주 온다고. 창피하지도 않아.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철수가 나갔습니다. 웃으며요. 여자친구와 함께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예약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일주일간 5건이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다 같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정했어요. 알았습니다. 철수가 소문낸 거라고요. 58세 여자가 60세 전기공이랑 산다고요. 마을 사람들한테요. 수입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민박 손님 없으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2개요. 옷, 이불, 살림살이를 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민박집은 팔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전부 철수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퍼뜨려서요. 58세 여자가 60세 전기공과 산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약도 취소됐습니다. 1년 노력이 물거품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병철 씨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이별 인사도 못 했습니다. 그냥 떠나려 했습니다. 차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윤병철 씨 차였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윤병철 씨가 들어와서 가방을 봤습니다. 거실에 놓인 큰 가방 2개를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떠나는 거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병철 씨가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요. 제가 없으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 수군거림도 멈출 거고 예약도 다시 들어올 거라고요. 윤병철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괜찮다고요. 윤병철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말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사랑했다고요. 처음으로 여자를 안아봤다고요. 처음으로 완벽했다고요. 순덕 씨 없으면 다시 혼자라고요. 60년 외로움으로 돌아간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병철 씨도 울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싸우자고요. 자기가 지키겠다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고 전 남편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했고 예약도 다 취소됐다고요.
윤병철 씨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된다고요. 마을 회관에 가자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자고요. 순덕 씨가 30년 어떻게 살았는지, 전 남편이 어떤 놈인지 말하자고요. 망설였습니다. 윤병철 씨가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고요. 자기가 옆에 있겠다고요.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요. 58세와 60세가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당당하게 말하자고 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요. 같이 가겠다고요. 윤병철 씨가 웃으며 가방을 들어 안으로 넣었습니다. 아직 안 간다고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윤병철 씨와 함께요. 어르신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모임이요. 2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이장님이 앞에 계셨습니다. 70대 어르신이요.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이장님이 허락했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윤병철 씨와 함께요. 심호흡했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과 나이를 밝혔습니다. 58세라고요. 1년 전 이혼하고 이 마을에 왔다고요. 민박집을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윤병철 씨를 만났다고요. 어르신들이 들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소문 들으셨을 거라고요. 저와 병철 씨가 만난다는 거요. 맞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있다고요. 사랑한다고요. 58세와 60세지만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했습니다. 30년 결혼했었다고요. 불행했다고요.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고요. 여러 번 젊은 여자들과요. 폭언도 했다고요. 늙은 것 쓸모없다고요. 이혼할 때 위자료도 안 줬다고요. 재산도 다 가져갔다고요. 저는 고시원에서 1년 살며 돈을 모았다고요. 그리고 여기 왔다고요. 새 출발이었다고요. 어르신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나타났다고요. 젊은 여자친구 데리고요. 저를 비웃었다고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렸다고요. 제가 60세 전기공과 산다고요. 그래서 예약이 다 취소됐다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윤병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잘못했냐고요. 58세가 60세와 사랑하는 게요. 30년 불행하게 살다가 1년 만에 행복 찾은 게요. 병철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60년 혼자 살았다고요. 이제 같이 행복하고 싶다고요. 그게 잘못이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장님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잘못 없다고요. 전 남편이 나쁜 놈이라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순덕 씨 잘못 없다고 했습니다. 58세든 68세든 사랑할 수 있다고요. 병철 씨는 우리 마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동의했습니다. 전 남편이 나쁘다고, 소문낸 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전 남편 다시 오면 자기가 쫓아낼 거라고요. 우리 마을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된다고요. 어르신들이 박수 쳤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윤병철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윤병철 씨가 민박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요. 하지만 부부였습니다. 사실상요. 간판을 바꿨습니다. 파도 소리 부부 민박이라고요.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홍보해 줬습니다. 좋은 민박이라고, 부부가 운영한다고, 친절하다고요. 예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58세와 60세 부부가 운영하는 민박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다정하다고, 60세에 사랑하셨다니 멋지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궁이를 뗐습니다. 병철 씨가요. 저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서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요. 낮에는 함께 민박집을 운영했습니다. 손님을 맞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요. 밤에는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58세와 60세였지만요.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쫓아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순덕 씨와 병철 씨 잘 어울린다고, 행복해 보인다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58년, 60년 인생에서 가장요. 지금은 59세입니다. 저는요. 병철 씨는 61세고요. 여전히 함께 민박집을 운영합니다. 파도 소리, 부부 민박이요. 손님이 많이 옵니다. 사계절 내내요. 어떤 손님은 말합니다. 어르신들 보러 왔다고. 너무 다정해서요. 부끄럽지만 기쁩니다. 매일 아침 병철 씨와 함께 일어납니다. 아궁이를 뗍니다. 함께요. 병철 씨가 불을 지피고 저는 물을 붓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병철 씨가 저를 안습니다. 뒤에서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58세에 처음 사랑했습니다. 태풍밤 정전된 민박집에서요. 배전반에서 본 60세 전기공이요. 손전등 빛에 드러난 윤곽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을요. 30년 불행이 끝날 거라는 것을요. 58년 만에 처음으로 만족할 거라는 것을요. 60살의 처음 사랑이라니요. 늦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30년 불행보다 1년 행복이 낫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요. 50대도 60대도 70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궁합이요. 58세와 60세가 완벽했습니다. 작은 남편과 30년보다요. 큰 전기공과 1년이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도 완벽합니다. 59세와 61세로요. 아침에는 아궁이를 뗍니다. 낮에는 손님을 받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밤에는 사랑합니다. 매일이 행복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잠들기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장년의 사랑, 나이를 넘은 사랑, 완벽한 궁합의 이야기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